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내일부터 1박 2일간 아주 짧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짧게, 그것도 중요한 날 하는지 말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기 위해서요, 강효상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한미 관계 아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인기가 많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가장 정보가 많으시고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국민들이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월스트리트 저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굉장히 꺼져 있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건 왜 그러냐? 우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지난 2월 말에 참사로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표현이 이렇습니다. 북핵 해결에 막대한 정치적 자본을 투입했고 이제는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얘기인 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경제는 거의 폭망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화 프레임으로 국내 정치적 기반을 이제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것마저 이제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비핵화 협상이 이제 그 위기에 봉착함으로써. 그래서 이 평화 프레임을 어떻게 하든지 이거 계속 살려가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뭔가 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지금 표류하고 있는 제3차 미국 정상회담을 다시 성사시켜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 우리 조급해 할 필요 없어. 시간은 문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다음 대통령 재선 때까지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이 깨졌어도 안 되겠지만 서둘러서 이것을 북미 정상회담을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느긋한 겁니다. 느긋하군요. 이제 다급한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전에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깜짝 만남,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패한 겁니다. 이제 못하고 지금 오늘 오후 5시에 이제 워싱턴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떠나시는데 그 내막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왜 안 됐는지. 제가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의용 외교안보 실장한테 물었습니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물었더니 안 될 것 같다. 어렵다. 그리고는 뭐라고 부연 설명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 날 하노이 결렬 직후에 이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정의용 실장이 뭐라고 공개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에 하노이에서 이제 조금 진전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과 만난 다음에 나하고 만나자. 의견이 근접한 걸 가지고 김정은을 좀 설득해서 나를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좀 만난 다음에 뭘 가지고 와서 나를 보자. 이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았다는 말은 이제 자세한 설명은 정의용 실장이 안 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듣고 당연히 우리 한국 정부는 김정은 측에 판문점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절당한 거죠. 이것은 논리적으로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남북 간의 어떤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 이렇게 미국 측에 설명하니까 미국 측에서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만이라도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거기에도 또 정의용 실장이 빠뜨린 게 있습니다.
김정은은 못 만나게 됐지만 한미 정상회담이라도 좀 하자. 이렇게 이제 사정을 한 거죠. 사정을 미국 측에.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1일 하루 시간이 있으니까 올라오면 오고 뭐 시간 안 맞으면 말라 뭐 말아. 말라 말아. 네. 이렇게 미국 측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부랴부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다급해진 그런 국내외적인 그런 정치적인 입지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SOS를 치러 간 겁니다. 나 좀 살려다오. 내 좀 입지를 좀 강화시켜 달라.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서 뭐라도 받아와야 김정은 지금 안 만나주고 있는 김정은을 뭔가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모멘텀을 계속 살려가기 위한 굉장히 고육지책으로 지금 워싱턴에 달려가는 겁니다. 정말 네. 1박 3일이라는 참 그동안 외교 관례에도 맞지 않은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저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뭐 합의나 내용이 도출되기보다는 그저 한미 정상이 만나서 그냥 웃고 사진 찍고 한미 동맹은 변함없다. 이렇게 그냥 쇼잉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국민들에게 저 한미 간에 뭐 괜찮아. 관계가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고 김정은에게도 야, 나 트럼프하고도 지금 대화 계속 이어가고 있어. 사실 뭐 좀 얘기한 게 있어. 그러니까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 1주년 때 판문점 좀 보자.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용 SOS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미국으로 급히 달려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달려가도 말이죠, 이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말이죠. 사실 가서 또 한미동맹 강화가 아니라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네. 그렇게 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아. 정말 바보가 아닌다 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 전에는 반미면 어떠냐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 가기 전에 미국이 아니었으면 내가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그렇죠. 어디 저 수용소에 수용소에 가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미국 듣기 좋으라고. 네. 그렇게 지도자는 그렇게 변신을 해야 됩니다. 국익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서 이렇게 나오는 워딩들을 보면 이제는 남북 관계가 한미 관계보다 더 앞서가서는 안 된다. 북미 관계보다 더 앞서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현철 그 장관 앞에서도 당신 너무 앞서가지 마. 조심해야 돼. 네. 말 조심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는 것은 몇몇 제동 장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2시간 하기 전에 볼튼과 폼페오를 미리 만난다는 겁니다. 미리 만나서 조율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럼 볼튼이나 폼페오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지금 미국 분위기나 입장, 방침하고는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또 무슨 남북 경협 얘기 꺼내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할 그런 한국의 제안을 혹은 또 한국의 설명을 미리 조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펜스 대통령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워낙 강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펜스 대통령에게도 나는 미국 편이다. 서로 부드러운 관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우군을 만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한 차례 제동 장치가 있다. 과거처럼 불쑥 트럼프 대통령 만났다가 어떤 그 낭패를 보는 것은 그래도 좀 줄어들었다. 그 가능성은 줄었다. 전 이렇게 보죠. 예. 그래도 지금 국가안보실 2차장인 김현종이 미리 가서 말이죠. 탑다운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 제안한 것 같은데 그런 제안이 계속 간다는 게 또 이번에도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듭니다. 이번에 김현종이라는 사람을 이제 앞으로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네네. 이번에 사전 조율을 정용 실장이 하지 않고 김현종 차장이 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영어를 잘하고 해서 미국의 정서나 이제 사람들은 많이 압니다만은 사실 비핵화 문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국 언론이나 미국 언론에도 나오지만 지금 정의용 실장은 상당히 미국으로부터 신뢰의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못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현종이 가서 사전 조율을 했는데 김현종 차장이 가서 우리 측의 희망을 얘기한 거죠. 탑다운 방식은 유지돼야 된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아직도 활용하겠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즉흥성,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런 독단성, 이런 게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근데 폼페오나 볼튼이나 다 싫어하죠. 다 그렇죠. 싫어하는데 그런 그 톱다운 방식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이 김정은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그게 하나의 이제 갈등의 요소입니다. 또 하나는 비핵화 개념을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참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아직도 그렇죠. 비핵화 정의가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남북 미 간에. 예. 또 하나는 뭐라 그랬냐면 기자들의 답에 기자들이 이번 그 실무 협의에서 남북 경협 문제는 제기가 됐냐 그랬더니 김현종 차장이 남북 경협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남북 경협 문제는 타업 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논의될 문제다. 또 이렇게 미뤘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사실 그거는 실무 간에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을 해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걸 말을 할 건지 말 건지 이걸 정할 텐데, 그걸 또 정상 간에 또 때밀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또 남북 경협 얘기를 꺼냈다가는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예. 그래서 김현종 차장의 이런 그 조율이 상당히 뭐 겉으로는 잘 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의용 실장과 예. 이 김현종 차장 간의 관계가 저는 굉장히 미묘하다. 미묘하다. 이번에 저 김현종 차장이 미국 가서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네.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이런저런 말도 하고. 그 제가 이제 운영위에서 정의용 실장에게 김현종 차장이 뭐 비핵화 개념 정리 뭐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정의용 실장이 아주 싸늘하게 뭐 김현종 차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주 무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찌됐거나 김현종 차장이 지금 설치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정의용 실장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노릇입니다. 사실 이 안보나 비핵화 문제도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경제 전문가입니다. 통상 전문가인데 성격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건 뭐 마이너한 부분입니다만은 정의용 실장과 김영정 차장 간의 갈등, 이것이 또 한미 외교, 남북 비핵화 협상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그것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 하여튼 뭐 김현종 문제도 그렇고 정의용 문제도 그렇고 자꾸 불협화음이 나고 또 이번에 미국 가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말이죠. 별로 의제도 없는 것 같아요. 겨우 뭐 들이밀려면은 또 똑같은 얘기, 북한의 대변인 같은 얘기, 예. 뭐 경협 얘기할 거고 또 제재 완화 얘기할 건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워싱턴에 있는 이제 외교 소식통들과 좀 네.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오늘 이제 미국으로 출발하시지만 거기에서도 도착하셨어도 또 신의 한 수 보실 거 아닙니까? 네. 요새 뭐 신의 한 수에 굉장히 관심이 관심이 많으신 많습니다. 것 같아서 그래서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제가 이제 감히 네.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외교 안보 참모들에게 말씀드리는 걸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나자마자 네. 뭐 하노이 회담이 참 아쉽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이고 트럼프 대통령님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트럼프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박차고 나온 거 잘했다. 워킹 아웃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걸어 나온 거는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을 해야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역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는 분명히 북한 편이 아니고 미국 편이다. 네. 한미 동맹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확신을 시켜야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신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남북 경협을 뭐 내가 풀겠다. 지난번에 내가 하겠다 그랬다가 예. 뭐 정말 아주 하노이 참사로 정말 망신을 그렇죠. 한 거 예. 아닙니까? 또 good enough deal이라는 걸 가져가는데요. 저는 good enough deal에 G자도 얘기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좀 감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예. 우선 뭐 이 good enough deal의 내용도 애매모호하지만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포괄적으로는 합의하고 이게 이제 비핵화의 개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서로 정의를 하고 예.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자는 거. 이 중에 A를 하면 뭐 미국도 A를 하고 예. B를 하면 그러니까 비핵화의 A부터 Z까지 이렇게 다 서로 합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 B를 하면 뭐 이쪽에서 뭘 주고 또 C, D를 하면 뭘 주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자는 게 제가 이해하는 이제 good enough deal입니다. 그런데 우선 포괄적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한국과 미국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미국 정부가 제시한 이 비핵화 개념에는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생화학과 생물 무기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요즘 생물 무기가 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전에 뭐 예. 얼마 전에 뭐 영화 인페르노라는 것도 보면 예. 이 생물 무기 뭐 바이러스로 인류를 다 뭐 그렇죠. 인류가 엄청나게 공격에 빠지죠. 죽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무기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 김정남을 죽일 때도 정말 VX 가스 손에만 살짝 묻혔는데. 손에 살짝 묻혔는데 사람이 예. 죽어나지 않습니까? 네. 정말 페트병 하나면 수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예, 그런 그러니까요. 엄청난 살상 무기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인데 이런 것까지 다 없애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 한미 간에 그런 비핵화 개념에 지금 서로 이 조율이 안 돼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난번 하노이 때 그 제시한 협상안을 분석을 해보면 이 결국 리비아식입니다. 네. 리비아식이고 물론 그 협정의 그 어떤 형식은 이게 이제 이란식인데 사실 내용은 리비아식이거든요. 리비아식으로. 전부 완전히 핵무기 다 예. 각 미국으로 갖고 와라. 반출하는. 이런 굉장히 강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대한민국이 들고 간 good enough deal에 우선 전제 이 포괄적 비핵화의 개념에 한미가 서로 일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안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뭐 불씨를 살리려고 하겠지만 그런 단계적 이행이라는 것도 지금 계속 오늘 석간신문 톱에도 폼페오가 이 제재 없어. 이 네. 제재 완화 안 해. 안 된다. 끝까지 CBID, 뭐 FFID까지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제재 완화 일치 안 한다는 네.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이건 이제 워닝을 주는 겁니다. 괜히 와서 자꾸 제재 완화 얘기하지 마라. 라는 그거 얘기하면 파탄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실패에 그칠 거다라는 얘기를 미국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폼페오가 김정은은 독재자다. 이런 에도 동의한다라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의 분위기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굉장히 강경한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외교 협상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불신이 팽배해서 이제 결론이 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미 그 각 행정부 장관들이 다 문서로 한 협상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지금 굉장히 강경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뭐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외교 하원 외교위원장 또 하원 의장 전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파들이 지금 자리 잡았고요.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공화당 의원들도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 못 믿겠다. 이 김정은에 대한 강력한 제재만이 비핵화를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입장, 굉장히 강한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를 설득할 수도 없다. 행정부가 아무리 합의를 하더라도 의회가 안 되면 안 되는 게 미국입니다. 이번에 네. 참 공교롭게도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의회 지도자 좀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뭐 촉박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의회 지도자는 거의 안 만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백악관 폼페오 정도만 만나고 그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야말로 한미 동맹은 이상 없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우리 사이 괜찮아. 이런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쇼다.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고 이벤트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예. 자,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김정은이한테 만남을 제안을 했는데 김정은이 노했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된다면 또 남북 관계에도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11일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네. 이제 워싱턴에서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만 그 직전에 시간적으로는 북한에서 최고 인민회의 14기 회의가 열립니다. 예. 거기에서 김정은이 무슨 얘기를 할 건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시차적으로는 김정은의 발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이 만나는데 그 발언 내용을 아마 듣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분석하기로는 평양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그래도 자기 체면이 있고 채통이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이제 수사적인 레토릭, 뭔가 좀 이렇게 강한 뭐 공갈 비슷한 거는 예, 할 겁니다. 뭐, 예, 예. 뭐 새로운 길로 갈 수밖에 가겠다. 없어. 한국 똑바로 해. 예. 뭐 지금 보니까 뭐 한국 보수 세력하고 지금 미국이 휘둘리는데 예.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식의 참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비판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좀 엄포를 넣겠죠. 네. 그러나 행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그야말로 엄포에 그치는 엄포.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라면 이 한미 정상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지금 이제 서로 대비를 하고 정상회담 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사실 북한의 비핵화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북한의 헌법입니다.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핵 보유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인민공화국은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늘 작년 재작년부터 저를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헌법을 고쳐라. 헌법을 고쳐야 헌법을 고쳐라. 네. 그리고 핵 보유국이라는 말을 삭제해야 된다. 네.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말뿐이죠. 행동은 없는 겁니다. 네. 북한은. 그런데 어떻게 북한을 믿습니까? 그렇죠. 8번 거짓말 한 북한 정권인데. 그래서 이번에 뭐 최고인민회에서 뭐 국가 수반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김영철은 이제 너무 이제 노쇠하고 김정은이 이제 명실상부한 이제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한국이나 미국으로서는 이 헌법을 고쳐서 정말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그게 최상의 카드인데 그거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의 거죠. 없죠. 지금 뭐 김정은이 지금 이런 교착 상태에서 그것을 먼저 던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 지금 뭐 내부적으로 보면 뭐 자력갱생하자고 난리 아닙니까? 네, 그것은 그러니까요. 뭐냐면은 미국 없이도 우리 살아가야 된다.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끼리 정말 이 북한 내부에서 우리가 정말 참호하고 이제 두더지 작전으로 이제 버텨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러시아 쫓아갈 겁니다. 예. 러시아 가서 이제 푸틴한테 또 지원 좀 달라고 구걸 하고. 해 오고 그다음에 또 아마 이제 시진핑을 아마 이제 한 5, 6월에 북한 평양으로 이제 초청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들의 동맹군에게 협조를 구하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아주 이제 두더지 작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또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이 또 변수인데요. 네. 중국 최근에 외신을 하나 보면 미국이 이제 자꾸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 무역 보복, 이제 무역 문제를 이제 자꾸 압박을 하니까 이제 중국 정부 당국자들이 뭐라고 흘리냐면 자꾸 미국이 우리 이렇게 압박하면 무역 문제를 압박하면
우리 대북 제재 이거 풀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은근히 또 이제 공갈 협박을 하는 거죠. 이제 카드로 예.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열강들의 어떤 그 이해관계 이런 게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대한민국으로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영토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말 이 국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말 정부 위정자들이 정말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고 정말 잘해 주셔야 할 때다. 정말 이렇게 정말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아우, 예. 아우,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고 또 정부까지 걱정해 주시는 이런 넓은 마음.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원하고 우리 민족은 영원하고 또 민주주의도 영원하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계속 발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야당으로서 정권의 실수를 바라서는 안 되죠. 예. 정권이 잘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게 저희 야당의 입장이고 뭐 제 생각인데 지금 정부 여당은 뭔가 뭡니까 자격지심이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만 하면 자꾸 공격하고 네. 이게 너무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예민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평화 프레임이 꺼지니까 네. 이제 계속 이제 지지율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으로 달려가는 것도 이제 지지율을 이제 올리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런 고육주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예, 강효상 의원님 지역국에 계신 대구에 계신 분들 많은 지지, 성원, 게다가 자원봉사 내년 선거 중요합니다. 꼭 이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한미 정상회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왠지 말이죠. 나가면 실수를 하니까 이번에도 또 무슨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내일 정말 아무래도 말이죠.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되길 바랍니다. 잘 갔다 오십시오. 의원님.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내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예, 이승만 기념사업회 임시정부 네. 100주년 그런 행사 때문에 가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날짜가 겹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2일 날 미국의 싱크탱크, 그다음 미 국무부 관계자들, 네. 또 여러 가지 외교 전문가들을 만나서 네. 이번 11일 그 한미 정상회담의 뒷얘기나 평가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예, 그리고 돌아와서 다음 주에 돌아와서 예. 다시 좀 자세한 말씀을 신의 한수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디로 가십니까? 워싱턴으로?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이렇게 네. 갈 예정입니다. 11일 날. 11일 날 가서 18일까지 그 세계 도시를 11일 날 가서 18일까지. 그렇게 어우. 했습니다. 미국 동부에. 예. 오래 계시네요. 뭐 일주일이죠. 근데 그렇게 또 오래는 갔다 왔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자,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예. 알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예.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에 계신 교민 여러분들. 강효상 의원님이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를 가니까요. 11일부터 18일입니다. 혹시 만나 뵈면 연락하셔갖고 정말 많은 격려 좀 해주십시오. 예. 아마 일정이 워싱턴 내부에서도 공개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강효상 의원님 사무실로 직접 전화해서 오늘 일정이 뭐냐 물어보시고 아니면 또 이렇게 초대해서 예를 들어 강연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 사무실로 직접 연락하셔서 이런 기회에 정말 좋은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번 기회 아주 중요합니다. 11일부터 18일까지인데요.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에 사시는 교민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의원 사무실로 전화하셔갖고 오시면은요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해서 강연 좀 듣고 싶습니다. 시간 언제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마 의원님이 가셔서 대한민국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혹시 안 되더라도 이해는 해주세요. 예, 워낙 바쁘시니까요. 자,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